띄우는 데 있어서 모든 분들이 띄우길 원하시지만 이 띄우는데 현재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 띄우는 레슨이 이 왼발에 놓고 이거를 올려쳐서 이렇게 띄우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우선 초보자들은 잘 뜨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급자분들이 이제 뜨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20, 130m가 날아가는데 이런 장거리에 띄우는 샷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 그렇죠? 허리에 무리가 오고 손목을 꺾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2, 3년만 띄운다면 곧 병원으로 실려갈 일만 남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건강하게 멀리 아무런 저항 없이 쉽게 띄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좀 전에 그 어드레스 한 부분과 동일한데요. 평소보다는 조금 더 공 하나 정도 낮게 놓게 되면 나의 어드레스는 가까이 있다가 공 한 개만큼 반 족장만큼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물러나게 되면서 나의 그립은 약간 낮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평소와 같이 편안하게 치시면은 별다로 이렇게 띄우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도 쉽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고탄도, 중탄도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해가셨죠? 네. 사실 우리가 이 극단적으로 두 개를 우리가 이제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이렇게 놓고 체중을 그냥 왼쪽에 실은 상태에서 조금만 공 한 개만 뒤로 반족장 물러난 상태에서 반족장 물러나고 나의 그립만 공 하나만 살짝 내리시면 됩니다. 예, 그냥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평소와 같이 그냥 스윙을 해주면 볼은 떠오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떠오를 수가 있는데 또 일정한 방향과 거리를 확보로 갈 수가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방식으로 우리가 띄울 필요 없다는 거죠. 선생님 한번 쳐보시면 예. 뜨시게 되면 요 정도만, 네, 요 정도만 이렇게, 네, 요 정도만. 자, 그래서 내가 띄우려고 하면 할수록 띄우려는 의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뒤로 놓게 되면 더 안 뜨게 됩니다. 띄우려는 의도가 더 있을 때는 더 높은 탄도로 4, 50m의 안착 지점을, 랜딩 지점을 가져가려면 체중을 더 왼쪽으로 더 많이 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각도가 더 높아지면서 4, 50m에 자연스럽게 안착이 랜딩이 되는데요. 다만 이럴 때는 방향은 조금 더 틀어질 수가 있고 총 비거리는 1-20% 더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거리를 원하실 때는 탄도를 너무 띄우지 마시고 오직 탄도만이 목적일 때는 띄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거리와 방향성을 함께 추구할 때는 체중을 너무 많이 두시면 너무 많이 뜨기 때문에 조금만 70%, 80%만 두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이 띄우시길 원하시면 90%까지도 체중을 놓으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면 체중이 완전히 왼쪽에 거의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치는 거죠. 네. 이렇게. 그러면 50m에서 안착되고 100m가 총 100m가 나가면 50m에서 랜딩이 되고 나머지 50m 굴러가게 되죠. 네, 한번 해보실게요. 골반이 돌아가거나 뭐 오른발을 띄거나 뭐 섣불리 내가 일어서거나 이 최초 셋업된 거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높이 띄우거나 뭐 어떤 뭐 러프에서 뭐 부드럽게 빠져나오거나 이제 모든 기술샷이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치는 거 보면 끝까지 이걸 유지하면서 이렇게 치거든요. 이렇게 오른발도 뛰지 않고 허리도 돌리지 않고 그 상태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뒷발도 뛰지 않고 이렇게 해야 고난이도의 기술샷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렇고 맨날 여기서 이렇게 일어서면서 치거나 허리가 돌면서 치거나 오른발을 뛰거나 그러면 아예 이건 떠오르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최초의 이 셋업한 이 각도를, 허리의 이 파스처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다리의 이 각도도 나의 이 최초로 이루어졌던 이 다리의 각도를 중간에 일어서지 마시고 펴거나 일어서지거나 돌리거나 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임팩트까지 가져가야 각종 모든 제가 앞으로 이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든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샷을 다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일어서는 거, 그 다음에 체중이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그 다음에 힙을 갑자기 돌리는 거, 힙을 돌림으로 인해서 오른발이 떨어지는 거. 네, 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나오게 되면 공을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이 지점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의 어떤 체중의 변동이나 힙턴이라든가 이런 클럽 페이스에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거든요. 항상 이 최초의 이 파스처 했던 경추, 척추, 그 다음에 다리 골반의 이 힙힌치와 그 다음에 다리의 앵글, 요게 그대로 변함없이 백스윙 임팩트 내내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정확한 기술샷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이 셋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의도하는 샷, 높이 띄운다, 낮게 띄운다, 뭐 낮게 굴린다, 뭐 모든 샷의 이 의도는 어드레스에 나와 있습니다. 어드레스요. 높이 띄우면 멀리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볼을 빨리 세울 때 또 높이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치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높은 탄도를 띄울 필요가 없는데, 내가 프로 경기를 한다 또는 그런 전국대회에 나간다 그러면 좀 높이 띄워서 볼을 빨리 세우는 그런 기술도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쉽게 띄우려면 높이 쉽게 띄우시는 분들 보면 몸의 힘이 이 삼복도의 엿가락처럼 이 몸의 힘이 다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완전히 다 몸이 노골노골하게, 그립도 거의 날계란 지듯이 풀려 있고, 몸이 기본적으로 다 노골노골하게 플렉시블하게 다 풀려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공이 쉽게 뜨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기술샷을 잘 하려면 이 그립의 프레시어가 완전히 쥐나마나한 상태로 풀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이게 몸과 이 손의 이 그립의 힘이 완전 다 풀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놓으면 이렇게 그냥 미끄러져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채를 안 잡으면 올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꽉 잡는다고 얘가 꽉 잡는다고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살살 잡는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아주 골프를 굉장히 잘하는 탑클래스일수록 고난이도의 기술샷을 해야 되고, 고난이도의 기술샷을 하려면 마지막으로 몸과 특히 이 그립의 힘이 완전 이렇게 풀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항상 프로들은 띄우고 나서 얘를 이렇게 그냥 내립니다. 이렇게 힘없이 그냥 꽉 쥐고 있는 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띄우는 샷이나 어떤 기술샷이 들어갔을 때는 프로들은 항상 보면 이걸 이렇게 탁 내려요. 이렇게. 네. 그만큼 임팩트 팔로우스루, 백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내내 얘가 풀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은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이런 폼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예, 기술샷을 하고 나서 이거 항상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힘을 다. 이해가셨죠? 예. 예, 여기서 보시면은 기술샷을 한번 걸어 볼게요. 하고 풀어요. 얘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몸이 다 노골노골하게. 네. 근데 이제 손에 힘이 풀리질 않으면 고도의 기술샷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얘를 채를 꽉 잡고 있는 한은 절대 이 채를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달라붙어만 있고, 예. 이게 그립에 이 프레셔를 풀면 이게 바로 스르륵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예. 그래서 치는 내내에도 그냥 안은 흐물흐물 문어처럼 이렇게 힘이 다 풀려 있거든요. 꽉 찌는 게 아니라. 꽉 찌게 되면 고난이도의 기술샷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을 타고 갈 때 말에서 힘을 주게 되면 말이 그 기술을 떨굽니다. 근데 말과 함께 힘을 빼게 되면은 기수와 함께 최대 속력을 말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럼 말 안장에 앉았을 때 온몸에 이 체중이 다 빠져 있어야 되거든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있어 갖고 말의 그 중량이 완전히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과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말과 함께 따르게 움직이고 기수가 힘을 꽉 잡거나 아니면 그 리드하는 줄을 꽉 잡으면은 말은 이 기술을 그냥 거부하고 떨궈버립니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예. 모든 스포츠는 몸과 특히 이 골프는 그립에 힘이 풀려 있지 않으면 고난이도의 기술을 샷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게 마지막 핵심 포인트입니다. 근데 회원님께서 높이 부드럽게 뜨지 않는 거는 뜨긴 뜯는데, 근데 그 정도만 떠도 충분한데 더 높이 부드럽게 멀리 띄우려면 거의 온몸과 팔에 힘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실제 이게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칠 때. 제 모습이. 채를 이렇게 네. 짧게 잡는 편이거든요. 네. 짧게 잡고 하는 편이거든요. 예, 높이 띄우는 데는 뭐 긴 거보다는 짧은 게 유리하긴 합니다. 오히려요? 예. 근데 요건 이제 너무 짧은 이제 면인데 그 정도. 약간만 짧은 게 좋은데, 좀 전에 제가 한계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한계 효용성이라는 거는 찐빵을 먹을 때 첫 번째 먹는 찐빵은 맛있는데 두 번째 먹는 찐빵부터 그 맛있는 찐빵이 약간 덜 맛있어지다가 세 개째 먹으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찐빵이 두 개, 세 개까지 한계 효용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이 골프에서 띄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무한정 띄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앞에 20-30m 있죠? 찐빵 두 개, 세 개라고 생각하시면 두 개, 세 개 먹을 때까지 맛있듯이 두 개, 세 개 20-30m 앞에 떨어져야 더 멀리 똑바로 갑니다. 근데 띄운다고 해서 막상 40, 50까지 띄워버리면 너무 출발 각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비거리도 손실을 보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보내면서 동시에 멀리 보내는 이 한계 효용성 법칙 이내에 이 효용성을 최대화하려면 20-30m 앞에 떨어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올리려고 올리는 건 역시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냐?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스윙하고 똑같이 했는데 20-30m가 떠올라서 그 다음부터 굴러가는 것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예. 이해가셨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걸 한번 해보시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은 그립을 이렇게 잡은 후에 평상시보다 약간 공 반개 정도 살짝 눌러서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 낮추고. 근데 이제 그립이 너무 뉴트럴로 되어 있는데 약간 이렇게 잡아야 얘가 20-30m가 떠올라서 볼이 가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 손 얻기가 참 불편한데? 근데 불편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적응하는 데에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예, 시간이. 그래서 좀 뒤로 가보시고, 좀 더 넓게 뒤로. 예, 이렇게 가서 공 한 개나 반 개 정도가 평소보다 더 멀리. 예, 이렇게 가시고. 짧게 잡으면 이 상황에서 짧게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짧게 잡아도 안 좋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디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뒤로 멀리 가게 되면 평소보다 이렇게 됐던 게 조금 더 내려옵니다. 요게 이제 20-30m를 떠서 가는 그 어드레스입니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장타가 나와요. 예, 그립은 약간 이렇게 앞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볼이 맞으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예. 스윙 해보시면.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볼은 떠오르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크로스 스탠스를 썼는데 스퀘어 스탠스를 쓰셔야 돼요. 지금 자꾸 이게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스퀘어 스탠스 내지는 약간의 미세한 오픈 스탠스를 해야 되는데 회원님께서는 평소에 이렇게 크로스 스탠스로 서 계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띄우는데 불리하죠. 스탠스 자체가 완전히 불리하죠. 이렇게 해야 뜨는데 더 쉽게. 네, 한번 해보실게요. 또 스탠스를. 근데 선생님 공을 네. 좌축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죠. 예. 우측으로 보려고 하면 발등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골프에서는 유리한데 파크에서는 크로스 스탠스는 좀 불리합니다. 예, 이렇게. 예. 예, 그 상태에서 예, 다시 한번 이제 쳐보세요. 이제 이렇게 놓고, 예, 이렇게 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이제 쳐보세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똑바로 가면서 동시에 2, 30m다가 떠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계속 혼자 연습하실 때도 제가 이 잡아드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약간 약간 이렇게 예,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그 상태에서 이제 치시면 2, 30m가 떠올라서 방향도 좋아지고 이렇게 거리까지 동시에 좋아집니다. 방향과 거리가 동시에 좋아지죠. 체중이 뒤로 가면서 물론 더 띄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총거리가 더 적게 나가요. 띄우면 띄울수록. 근데 적게 나가는 건 우리가 감내할 만한데 문제가 뭐냐면 양쪽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계 효용성의 법칙이라는 게 여기서 존재하는 게 30m까지만 떠서 가면은 우리가 얻어야 할 이득. 그러니까 비 오는 날에도 칠 수가 있고 이슬이 맺힌 상태에도 칠 수가 있고 잔디가 러프인 상태에서도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고 많은 그 장점이 있는데 욕심을 내서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잃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30m만 떠서 가서 나머지가 굴러가게끔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한계 효용성 법칙에 맞다는 얘기죠.